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그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스24처럼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던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고 그런 유통을 이제 꽉 잡은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아마존. 자, 그래서 아마존의 그 파워 플레이다. 그래서 전력 구사 뭐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전력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클라우드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온라인 주문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 24시간 내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그린 에너지 레볼루션,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의 어떤 혁명으로 지금 혁명을 통해서 어떤 드라이빙, 그 어떤 추진력을 구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뜻은 뭐죠?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죠. 이 마조가 브레스트, 가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브레스트. A라는 그 접두사는 낫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젖가슴이 없다. 그래서 여자 전사들이 그 아마존 그 정글에서 남미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젖가슴을 떼어내서 활을 쏠 수 있도록 편하게 뭐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 그런 전사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그런 파워 플레이, 전력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현재 이제 그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 CEO가 27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 그 CEO가 이제 앤디 제시로 이제 물려줬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다. 94년부터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아이디어로 제프 베이조스가 와싱턴에 설립했으며 전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만든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나스닥 주가가 US 112달러 플러스 0.69 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도 94년 7월 5일 미국 와싱턴 벨뷰에서 창립했다. 지금 현재 2021년 7월 5일부터는 앤드루 제시라는 CEO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27년 만에 이제 앤드루 제시에게 CEO를 넘겨준 이유는 지금 노동 문제도 심각했고 이런 그 많은 민원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앤드루 제시에게 넘기고 본인은 이제 우주 항공 분야, 그래서 블루 오리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그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플랫폼 제국을 구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모토가 재밌어요.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have fun, 재밌게 일해라. 그리고 make history, 역사를 만들어라.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 아마존의 특징이 이제 데이원 정신이다 그래요. 이게 키워드인데 매일 혁신, 데이원, 즉 매일 혁신 추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번가와 손을 잡고 해외 직구 서비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구독 서비스라는 것을 처음 시도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1억 명의 전 세계 이 프라임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 프라임 회원 수가 1억 5천만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산업에 8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TV하고 이제 영화 진출, 넷플릭스처럼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들에게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하루 그날 배송하는 서비스라든지 쿠팡에서 이걸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 아마존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쿠팡이. 그래서 쿠팡 플레이라는 그런 그 넷플릭스 영화처럼 하는 것이 있듯이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무료 이용 기간을 조정해서 이런 회원들에게, 프라임 회원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얼마간의 회비를 내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서 특전 혜택들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신발 판매 같은 것을 이제 영화 같은 거에 이제 고정 그 반영을 해서 그런 신발을 보고 아마존에 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그 상을
이런 아이들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프라임 TV와 영화 진출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든 글러브상에 만약에 이 영화가 대박을 쳤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베이조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파워플레이니까 전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존 기업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금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6만 9천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24년, 뭐 2년 뒤에는 재생 에너지를 80%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리100이다 이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알리100. 그러니까 리뉴어블 일렉트릭,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100% 달성하겠다는 그런 어떤 모임이죠. 알리100을 달성한다,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리100에 이제 2030년까지 100%, 그러니까 10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런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마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아마존의 그 배경을 하기 전에 베이조스는 그래서 2040년에 탄소 순 배출 제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2040년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지붕을 50개를 설치해서 트럭 2억 마일 주행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CO2를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배송하다 보니까 이런 물류센터에서 이런 그 배송용 전기차를 10만 대를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1억 달러의 기후 펀드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24시간 내내 도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이 사진은 지금 구글의 오클라호마의 데이터 센터 사진이고요. 이건 MS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서버실입니다. 이게 24시간 내내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렉도 있어야 되고요. 서버, 스토리지, 케이블링 등 이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IT 장비들, 이런 다음에 전산실 이런 등을 한 공간을 모아놓은 설비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인터넷 사용량과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이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기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365일 켜 있어야 돼요. 전기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양이 어떤 한 국가의 총 전력 사용량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3%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자회사를 둔 아마존은 이처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아끼고, 또 냉각수로 쓰이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증발 냉각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는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외부의 그 공기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식수를 보존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에서 식수 사용을 자제하고 냉각에 쓰인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즉 그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어떻게 조달한다? 친환경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의 지금 설치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풍력 발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솔라 패널, 이런 판넬들, 그 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런 그런 플랜트, 공장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딜리버리 트럭 라인업 at 디스트리뷰션 센터, 그러니까 물류의 그 분배 센터에서 지금 라인업, 좀 줄 서 있는 그 딜리버리 트럭, 배달 차량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 전기 충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토모티브 차지란 말은 이제 충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차지 at the logistics center in 시카고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지금 자동차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단어 한번 좀 많이 써보시면요, 이 우리가 로지스틱 하면 병참 업무란 뜻이에요. 군대 용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물류 그 업무 관리 및 보급을 하는 그런 병참 기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지스틱이라는 말을 써요. 가끔 그 트럭 같은 데 보시면 로지스틱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지스틱. 이게 뭐다? 병참 업무다. 물자 관리 및 보급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마존 기업의 그런 노력들 하는 모습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보니까 그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전기, 그러니까 한전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엘버타 일렉트릭 시스템 아퍼레이터 이쪽은 여기서 하고, 미드웨스트 ISO, 그다음에 온타리오주, 그다음에 뉴 브룬스윅 시스템 아퍼레이터, 뉴욕 따로 놀고 있고요. PJM 인터커넥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기사는 이 PJM 인터커넥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여기다가 땅을 사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떤 리처드 씨와 이제 칼슨 하커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드대 들었다는 거예요. 696에이커가 노스캐롤라이나 팜랜드,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장에 696에이커 지역이 had come up, 나왔다는 거예요. 포셀, 판매용으로. 언제? 2016년에. 그런데 하나의 그 피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롤링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아주 롤링이란 말은 굴러간다. 그러니까 구릉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릉이 있는 그런 지형이 완만한 구릉이 있는 그런 롤링, 굴러가는 그런 랜드스케이프, 경치가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농장이. 근데 이것이 이제 특별히 캐치, 코트, their attention, 그들의 관심을 캐치,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구릉이 있는 어떤 농장에 나왔는데 매물로 여기를 빨리 이제 관심을 갖고 잡았다는 거죠. 왜? 여기다가 이제 전기 판넬을 설치하려고 구릉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라인, 전기 그런 라인들, 선들이 슬라이스드, 쪼개져 있었다는 거죠. across it, 횡단을 해가지고. as though, 마치 someone had dog-eared each map. 마치 맵, 뭐죠? 맵이 이제 그 지도잖아요. 지도를 왜 접는다. 그걸 도그 이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개의 귀를, 개가 어떤 걸 할 때 그 쫑긋 귀를 쫑긋 세운다는 것이 이제 귀를 이렇게 모서리가 접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모서리가 접히겠다는 거죠. 지도에 그 모서리를 이렇게 접은 것처럼 마치 그 전깃줄이 쫙 서 있다는 거죠. 자, hard up against the Virginia border. 자, 버지니아의 그런 보더, 경계, 그러니까 국경을 배경으로 해서, 자, against라는 뜻이 반대하다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는 뭐뭇을 배경으로 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국경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그 위로 하드하게. 자, 하드란 말은 이제 그 뭐 딱딱한 이런 말도 있고 뭐 열심히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 되겠네요.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나란히 서 있다는 거고요. 그 전기선들은 굉장히 pretty spot,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 서 있다는 거예요. pretty enough that,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 홈빌더, 집을 건설하는 주택업자들이 would 뭐 하고 싶냐면 eventual, 결국은 take, 잡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a quarter of the acre, 그러니까 그 acre의 쿼터니까 4분의 1 정도를 잡고 싶은, 집 짓고 싶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에 지금 전기선들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이크 프론트라고 하죠. subdivision, 굉장히 집 짓기를 선호하는 지역이죠. 집 앞에 레이크가 있는 게 프론트 앞에 호수가 있어. 그리고 subdivision, 땅이 subdivision이란 말은 한 구획, 부분 이런 뜻이에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divide. 그러니까 호수 쪽이 보이는 어떤 한 구획의 4분의 1 정도를 이제 take, 집 짓는 사람이 여기 집 짓고 싶다 할 정도로 pretty enough, 아주 예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지만 이 하커더스 집안이죠. 더갑됐으니까 이 하커더스 집안 사람들은 father and daughter, 아버지와 딸이 이제 아퍼레이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캐롤라이나의 솔라 에너지니까 태양열 그런 사업을 하는 부자인가 봐요. 부녀지가 아닌가 봐요. 이 집안이. 여기는 이제 인디펜던트 디벨로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전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데 독립적인 개발업자예요.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그래서 전기를 파는 거죠. The prettiest thing of all. 그래서 가장 pretty, 예쁜 것들은 뭐냐면 those heavy duty transmission lin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eavy, 엄청나게 무거운 그 의무를 다하는 트랜스미션, 송전선들이 아주 아름답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arc to the northwest,
북서쪽으로 아크가 되어 있다. 아크란 말이 이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죠. 모양이 활 모양으로. 그러면서 race into 분사구문 역시 race into. 자, race란 말은 원래 머리 같은 걸 묶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묶여 있다는 거죠. PJM 인터커넥션. 방금 얘기했듯이 이쪽 동부 지역 버지니아주 쪽에 이제 PJM 인터커넥션이라는 전기 회사로 이제 통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이런 전기 회사에게 이제 전기를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PJM은 The Giant Electric Grid 전기 망인 회사죠. 이 회사는 dominate 지배하고 있습니다. Mid Atlantic 그러니까 중부 대서양 쪽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PJM 전기 회사에게 이제 레이스 첨가가 된다. 합쳐진다는 거죠. 묶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전기를. 그러니까 개별 사업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각설하고, 자, 그들은 또한 set up the biggest corporate power purchase of all. 자, 여기서 이제 대일한 것은 이제 아마존 그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 사업자들로부터 biggest corporate power purchase 아주 큰 기업들이 이제 그 전기를 구매한다는 거죠. 구매하는 것을 set up,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has leveraged that ecosystem. 그런 친환경, 그런 생태계를 이제 레버리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원래 레버리지란 말은 지뢰란 뜻인데 지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용하다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쓰면은 레버리지, 이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생태계들이 to go on the largest ever solar.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태양열의 가장 큰 에너지를 이제 그 큰 것을 지금 go on 계속 쓰려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존은 그다음에 윈드 쇼핑 스프리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의 쇼핑 스프리란 말은 이제 한바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막 사는 거죠. 태양과 풍력 그런 쇼핑을 이제 가장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15.7 기가와트를 글로벌리 over the past 3 years 전 세계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걸쳐서 15.7 기가와트의 그런 전기를 태양과 풍력 발전을 집중적으로 쇼핑했다는 거죠. 스프리란 말, 집중 쇼핑. 근데 이것은 거의 equal to 뭐과 동일하냐면 프라디저스. 원래 프라디저 하면은 천재란 뜻입니다. 영재. 근데 이것의 형용사가 이제 프로디저스 하면 엄청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의 그런 디맨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1.4 트릴리언 컴퍼니. 그러니까 1조 4천억 달러의 그런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양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like an early shopper on Black Friday. 마치 그 아마존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뭐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하죠. 11월 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처럼 아마존의 이런 퍼버, 열정이 has been felt, 느껴져 왔습니다. 무엇으로써? across the industry,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런 아마존의 열정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그 쇼핑을 하듯이 그런 열정이 이 에너지를 마치 사는 그런 열정과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자, while 반면 이제 also give a glimpse of, 자, 덩어리 표현이죠. give a glimpse of 하면은 glimpse란 말은 흘끗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흘끗 보는 걸 주다 이 말은 간접 경험으로 잠시 엿보다 이런 뜻이에요. 덩어리 표현. 그래서 이제 그 incredible growth still to come.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 올 그런 엄청난 growth 성장을 잠시 이제 엿보는 동안 with the arrival of 369 billion dollar in federal fund. 아하. 연방 기금을 또 369 빌리언 달러가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690억 달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provided, 제공된다는 거죠. provided by the IRA라고 그러죠. 액트가 명사로 쓰면은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이 뭐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에 3,7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9조 원을 투자하겠다. 거의 5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이 550조인데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그런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풍력 터빈 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을 공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가전을 쓰는 사람에게 리베이트 뭐 그런 가전 제품 효율 1등급 그런 제품을 쓰면은 14,000달러의 소비자 리베이트 제공하겠다는 거고, 태양열을 집에 설치하면 30% 세금 공제, 또 전기차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IRA, 소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돈이 또 이렇게 펀드가 이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올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understanding this key driver. 자, 드라이버는 운전사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뜻에서 동인이라고 번역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지난 그 솔라와 윈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태양과 그런 바람 그런 개발의 그런 동인이죠. 키 드라이버. 주요 동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겠네요. understand. 이런 걸 이해한다는 것은 help us see. 우리가 보도록 도와준다. 뭘 보냐면 what likely to happen next.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가에 대한 것을 see,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태양과 그 바람 그 발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unprecedented boom in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알리100이라고 했잖아요. 알리100. 그러니까 renewable electric. 재생 가능한 전기를 100% 하겠다는 이러한 그 붐이 되겠죠. 붐, 증가. unprecedented. 아무도 앞에 미리 가보지 않은, 즉 전례 없는 그런 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폼,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대기업은 이게 돼. 그런데 이제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중소기업이라고 할게요. 이런 중소기업들은 struggle with,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The level of complexity, 이런 복잡성과 commitment. 자, commitment는 책임이 되겠죠. 이런 복잡성과 책임에 대해서 좀 중소기업은 좀 어려워하고 있다. 버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PPA라는 것이 뭐냐면 전기를 퍼쳐서 구입하고 동의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PPA라는 require,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전기를 사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죠. 그런 거예요. PPA예요. 전기를 이제 구매한다는 협정인데 이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조금 어려워하더라. 왜냐하면 The Power Purchase Agreement라는 것이 wonderful tool for large, fairly sophisticated, high credit worthy company.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기업, 그다음에 상당히 sophisticated라는 말은 굉장히 정교한 그런 정교하면서 크레디트가,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굉장히 그 크레딧, 신뢰가 높은 그런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procure,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클린 에너지를.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렌틴 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클린 에너지 바이어 협회의 어떤 분이네요. 그래서 it's not as easy of a tool. 그래서 쉬운 툴이 아니다. 스몰러 컴퍼니에게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이 친환경 전기를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as long as there are still large corporation. 그래서 여전히 큰 회사들이 이것도 기꺼이 스위프업이라는 것은 이제 스위프란 말이 이제 청소하다 뜻이니까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뭘? available inventory.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죠. 이 프로젝트의 목록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청소한다는 얘기는 기꺼이 쓸어 담으려고 하는 큰 회사가 있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 본이죠. 그런 회사가 있는 한 that has not been a great concern. 그렇게 큰 염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22년에 first half 첫 그 반절, 그러니까 전반기에 코퍼레이션 기업들은요 컨트랙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9.8 기가와트를, 이 리뉴어블 파워를 in the US, 미국에서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9.8 기가와트를 컨트랙 계약을 했다. 이것은 a third of which was Amazon이다. 그러니까 그 양의 3분의 1이 바로 아마존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PPA 사업에서 3분의 1을 이제 독차지한 거죠. 자, 그렇지만 across the board, 많이 나오는 그 덩어리 표현입니다. 자, 보드를 넘었다. 그 전격적으로 이런 뜻이죠. 어떤 회사나 산업 등의 전반적으로, 전격적으로. 자, 전격적으로 the challenge is come to terms with. 자, come to terms with, 이것도 덩어리 표현이에요. 이 텀이란 뜻이 다어인데
뭐 관점, 뭐 용어, 임기, 학기, 조건, 복수로 쓰일 때는 조건의 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terms, 상대방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terms. 그러니까 come to terms with 하면 누구누구한테 불행이나 슬픔 등을 같이 어떤 조건으로 삼게 되다. 즉 받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이 지금 뭐냐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는 도전이냐면 얼마나 significant, 중요하냐는 것이죠. 뭐가? The impact of this renewable energy.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임팩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인데 그런 걸 구입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can be on the broader effort, 아주 폭넓은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노력? To counter climate change죠. 아하, 기후 변화가 지금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기후 변화를 카운터, 물리칠 수 있는 광범위한 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챌린지, 도전이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런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발렌틴 씨는 지금 in the trench, 자, 트렌치 안에 있다. 트렌치란 뜻도 원래 우리가 뭐 트렌치 코트도 있죠. 왜? 전쟁 때 1차 대전 때 그 또랑 그 해자를 팠잖아요. 기관총을 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렌치란 말이 이제 참호란 뜻인데 참호 안에서 이런 뜻이다 보니까 경험을 했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활동이나 작업 등의 현장에서란 이디엄입니다. in the trench.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월마트의 그 초기 액션의 그 활동에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봤다는 것이죠. 싱글 마인드, 외골수죠. 하나의 마음, 외골수의 마음을 봤다는 거죠. In this corporate action, 이러한 기업들의 그 액션, 활동에 있어서 외골수를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후 위기를 줄여한다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The big why is very simple. 왜 이렇게 하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It's about solving the climate crisis. 자, climate crisis죠. 기후 체인지가 아니고 이제 위기로 바뀌었어. 기후 위기를 푸는 거에 대한 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자, there's no other reason.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That a company would set a voluntary zero carbon energy procurement goal. 그러니까 제로 카본, 탄소 제로의 그런 에너지를 프로큐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 골,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목표를 발런터리하게 자발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업의 목표지 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미국의 3분의 1의 PPA 그 전력을 구입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기업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